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네모난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봇대 그림자가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집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집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네, 여기서 정지 딱 시켜 보면 이 집이 지붕이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그림자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 앞에 횡단보도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도로 옆에 도로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공터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공터가 있으면서 이 집이 보이는데요. 이거 그다음에 요 집은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옆에 이제 돌아가면서 요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 말입니다. 이 집 바로 제가 볼 때는 요 집이 이 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장소인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금속으로 된 뭔가 알루미늄 박 같은 걸로 덮어놓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누워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이 장소는 어디냐면은 예. 카르코프 지역에 있는 페세니티라는 그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 가게집에서 뭔가 좀 잠깐 쉬고 뭐 사 먹으려고 차를 세웠는데 러시아군이 그 차량을 공격했다. 그러한 이제 영상에 나온 장소였습니다. 예, 다른 그런 뭐 이렇게 요 군인들 있죠? 예, 군인들 있잖아요, 그죠? 예, 뭐가 불에 타고 있고 뒤에 소방차 와 있고, 그죠? 네. 반데라 부대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공격한 베체네그 지역의 주가 영상입니다. 네, ISW 지도로 보면은 카르코프 지역에 있는 이 장소에 점이 찍히는데 최전선에서 50km 떨어진 곳이라고 그 쓰여 있어요. 본문에. 네.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불러야 되지? 하여튼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되찾은 장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변화가 없고 리만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되찾은 세 군데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여기 뭐야? 콘스탄티노프카에 러시아군이 최근 24시간 진출한 거야. 조금씩 이제 색칠해주고 있어요. 한꺼번에 칠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포크롭스크 방면이죠.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쪽은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없고 그리고 굴리아이폴리에 근처에 최근 24시간 이거 어제도 여기 해서 줬었잖아. 왜 갑자기 오늘 색깔이 어제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색깔이 또 그대로 놔뒀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포리자 방면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러시아군이 파브로 그 아파트 같은 것을 뽀개고 있는 그러한 영상을 또 드론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인근에서 나토 정찰 활동이 포착되었습니다. 나토 항공기 세대가 러시아 방공망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러시아 그거잖아요. 영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니고 있답니다. 정찰기가. 나토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충돌 전략 개발 빌트지 보도 나토는 칼리닝그라드주를 포함한 러시아 전투기 미사일 드론에 대항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네, 크라마토르스크 외곽 지역에서 또 치열한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러시아군이 키예프 구마 공장을 공격하여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또 러시아가 어느 공장 공격했고 나사는 러시아 미사일 공격 후 니콜라이프 알루미늄 공장에 대형 화재 알루미늄 공장 공격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유한회사의 무슨 공장 제품 그 전기 장비 그것도 공격했고 자포로자에서 또 어디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헤르손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드론 발사대에다 또 공격을 했고 우크라이나 쿠피안스크 지역의 콜롬비아 용병들이 군대와
국가 방위군에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쿠피안스크에서 외국 콜롬비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전쟁을 하고 있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조에 따르면은 계란 드론이 화물 열차 기관차를 2대를 파괴했고, 키예프 지역의 물류센터,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함은 드론을 또 잔뜩 싣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발사대에서 미국 미사일 발사 허용 검토에,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인들이 어떤 뭔가 규율을 어긴 군인들을 벌주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 머리에다가 오줌을 쏟아붓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거는 베이징 중국이 개발한 대드론 무기인데요. 갑자기 우수수 떨어지는데 무슨 음파 무기 같은 걸로 떨어뜨린다는 것 같아요. 흑해에서 그리스 회사 소속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는데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싣고 있었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부분 흑해에서 유조선은 카자흐스탄 원유를 운송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거 아니랍니다. 기름이. 네, 러시아도 제트 추진식 계란 드론을 생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그 인공지동 그 요격 드론을 개발 중인데, 아무리 그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기술이라도 수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생산 전기가 없어. 근데 어차피 그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가 공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징징댈 일이 아니라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물류 및 상업시설에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네프로페트롭스크주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으로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의 강제 이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료시장 전문가 세르게이 쿠윤에 따르면 흑해 항구 봉쇄로 우크라이나는 연료 공급량의 30%를 잃었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의 미완성 브래들리 장갑차 부품용으로 미완성 장갑차 그냥 준답니다. 제 딸이 학교를 졸업하는데 저는 딸에게 딸아 여기 나라를 떠나렴 전쟁터에서 살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하니까 라고 말합니다라고 헤르손 지역의 의회 의원이 고백했습니다. 떠날 수 있는 부모가 뒷받침을 해줘야 떠날 수가 있지. 어디서 살고 뭐 먹고 학비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우크라이나도 그런 거예요. 부잣집 딸이나 떠날 수 있는 거고 못 사는 집 딸은 거기서 어떻게 떠날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은 러시아 측에서 싸우고 있는 가나 출신 자원봉사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참여하는 것을 전쟁 참여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감수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타겟 딱 잡아서 집중 공격할 모양이죠. 이놈저놈 공격하지 않고 난 한 놈만 패! 영국!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난 무조건 한 놈만 패!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란 해갖고 인도까지 가는 이러한 그 교통 그 건설 철도 건설 계획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것도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쪽이잖아요. 여기가 카스피해고 이쪽으로도 또 철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란으로 가고 그죠? 여기는 러시아, 이쪽은 그 아프가니스탄 국가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모스크바 주변 여러 곳에 2023년부터 건설되어 수도권 드론 방어체, 그러니까 높은 철탑 같은 걸 세워갖고 그 꼭대기에 그 대공 미사일 같은 거 그런 거 있나 봐요. 네, 우크라이나의 어떤 어린이가 그 징병관에게 뭔가 항의의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끌고 가갖고 뭔가 무슨 얘기를 했답니다. 오데사의 한 소년이 젤렌스키의 동원대에 맞서 싸우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알바네스는 이를 지지한다. 페니웡은 이를 후원한다. 우르슬라는 이를 총괄한다. 군 납치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소년을 공격하고 목을 졸랐다. 우크라이나 온부지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동원된 사람들 중 실제로 전선에 도달하는 사람은 2에서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뇌물을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납치 징병 직원들이 군대에 데려갈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뇌물 바칠 사람을 잡는다는 거. 완전 돈 놓았네?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아다가 야 너 죽을래? 돈 내놓을래? 그러면 아유 돈 내놓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검찰에 따르면 오데사 지역
군 납치 직원 10명이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올렉산드르 그리니프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을 가능성이 핀란드가 가렐리아를 되찾을 가능성보다 낮다고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국회의원식이나 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독일 연방의회 의원 슈트라세 지머만은 메르스 총리에게 푸틴과 라브로프의 독일 선박 납포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 약한 모습 보이지 마. 러시아하고 끝까지 싸운 당신도 전 재산 그 블랙락에 몰빵했어? 확인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송 채널을 통해 신나치 아조프 운동의 창립자이자 우크라이나 제3군단 사령관인 안드레이 빌레츠키의 사망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3군단은 아조프 운동이 서방 친화적인 단체로 개편된 후 창설된 부대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관계자와 군 관계자들이 카르코프에 있는 빌레츠키 부모님 댁에 조화를 가져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증언과 해당 지역이 몇 시간 동안 봉쇄되었다는 보도에 근거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공식적인 확인이나 부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빌레츠키와 젤렌스키 대통령실 사이에 베도로프 국방장관 해임 관련 시위 진압을 빌레츠키 부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야, 나치 부대는 친미 그 미국이 뒷배 돈 대주고 다 해준 건데 걔네들이 미국이 돈 대주는 그 시위를 진압하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요구한 건데 그게 사실이면? 과연 얘네들은 누가 일당을 줘갖고 이렇게 좀 10일 넘어 20일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야, 이 많은 사람들 일당 줘서 데모 시키려면 돈이 많아야겠는데 그 뒷배가 누굴까요? 나 같아도 안 건들고 싶겠는데. 예, 젤렌스키는 그 자신의 후공명령 비록 나치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고 후공명령의 시신들을 해외에서 퍼다가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그 정중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폴란드하고 지금 사이가 틀어진 거죠. 나토는 발트 3국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에 대비해 알았다. 러시아는 접촉선을 따라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동결할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푸틴 측은 우샤코프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전 서방 정보 활용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이 다 대주고 한 것이고 그냥 스위치만 눌렀을 뿐이에요.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자르빈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영국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개입을 전쟁 참여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감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까도 나왔지만 영국 너 한 놈만 패겠어 그런 거겠죠. 일어나! 난 무조건 한 놈만 패! 주영 러시아 대사관은 최고 영국 드론 공격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령하여 이러한 행위는 필연적으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상세한 설계도를 돈 주고 어떤 놈한테 샀을 거라는 그러한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 나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랑 거의 똑같이 생긴 건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누가 설계도를 돈 받고 팔았나? 이러한 의심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조용한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합니다. 로드니 밈스쿡 주니어 미국 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외교 여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 측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음악가 같은 문화적 연결고리 이런 거 해서 대화를 재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적군은 핵심 기반 시설을 지하에 매설한 우크라이나군이 지하에 기반 시설을 매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현무암 지대가 있나 봐요. 그 우랄 산맥하고 저쪽 시베리아 근처에 현무암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땅굴 파고 다 이제 현무암 벙커를 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 나왔습니다. 속보 예멘 지잔 아람코 정유 시설 드론 공격 주장. 예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잔에 있는 아람코 정유 시설을 여러 대의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송사 사바가 인용한 예멘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예멘이 사다와 하자 지역의 영공 침범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멘군이 모카 해역에 있는 사우디 군함을 공격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밤에. 근데 지금 이제 낮에 찍은 그 영상이 나왔어요. 이게 사우디 군함이었나 봐요.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키르 갈라바퍼는 미국의 해상 몽세가 해제되고 동결된 이란 자산이 반환되고 석유 제재가 철폐되고 모든 전선에서의 위협과 군사작전이 종료되고 양해각서의 모든 조항이 이행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은 이란을 더 압박하면 합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센트와 헤그세트는 도를 넘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난장판을 저 얼간이들의 마법처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속보 이스라엘이 이들립의 아부두흐르 군사공항을 공습한 지 몇 시간 만에 2차 폭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립은 또 어딘가요? 네, 이들립은 시리아에 있는 요 도시 같은데요. 여기를 공격했다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지정학적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라고 칭하며 미국이 이 해협을 장악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테헤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나포부도 속보 아랍에미리트 이란과의 모든 무역 및 금융거래 중단 발표. 얼마 전에 또 비행기로 금하고 그 돈하고 저 이란에 갖다 줬다고 그 동결된 자산 그러더니 또 뭐 사이가 안 좋아졌나 봐요. 2024년 새 예루살렘에서 론 데산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플로리다 반유대주의 법안 공동 발의자가 또 아동학대, 성학대 혐의로 또 체포되었대요. 영국 해상무역운영국 예멘의 무카 남동쪽에서 또 여러 발의 미사일의 화물선이 완전 손실 상태. 여기 수에즈 운하 지나가는 자리잖아요. 이쪽이 수에즈 운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공격받았답니다. 이게 뭐냐면 네탄야후도 화가가 되고 싶었대. 옛날에 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 누군가가 떠오르는데 히틀러였던가 그게? 네타냐후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화가가 되는 것도 생각해봤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일본인 도모코 판사 이 사람을 또 미국이 뭔가 제재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압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해갖고 너 제재하겠어 뭐 그런 거 봐요. 이 더글라스 맥거리거 그 전직 대령이 그 하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미군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거 원하지 않고 한국 국민들은 우리가 혈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오래 주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에 임박한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원하지 않는데요. 한반도의 전쟁을. 그래서 중국이 원하지 않으면 북한도 러시아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네, 진주만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탠 스팀슨이 국방부에 있는 동안 일본을 자극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주장은 스템 스팀슨이라는 사람이 국방부에 있는 미국 국방부겠죠. 그동안 일본을 자극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진주만 사건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걸 하나 배웠습니다. 진주만이 어떻게 미국이 자극해서 일본이 공격하게 만들었다고 이분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래요. 도널드 트럼프 한국에 100억 달러 안보 보장 요구 돈 내놓으라는 거죠. 이제 완전 호구 잡힌 거죠. 한국은 100억 달러 내놔 우리가 너네를 한국을 지켜주고 있잖아. 하지만은 아까 그 더글라스 맥거리에 의하면 미군이 없어도 여기 전쟁 안 난답니다. 왜? 중국이 그런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러시아 국방장관은 또 북한 관리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한국 해방 81주년을 기념해서 또 북한에 가서 뭔가 왜 간 거지? 국방장관이 북한에 갔겠죠? 북한 사람이 왔나? 네, 일본 대사를 러시아가 이제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엄중 항의 같은 거 그런 거 했겠죠. 아마 그 관련 영상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 소환된 일본 대사는 25분간의 면담 후 아무런 언급 없이 건물을 나선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최근 그 푸틴 대통령이 이쪽에 동쪽에 가갖고 그 섬 우리 거라고 서로 얘기하고 뭐 그런 거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장소는 이 장소로 보입니다. 이 장소 요건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일본 여기다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냐? 토마호크 미사일 여기다 쏘면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냐면 멀리 간다. 베이징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1,600km인가 제가 재봤습니다. 예, 구글 그걸로. 예, 그리고 이쪽으로는 여기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만 갖다 놨을까요? 딴 데 이런 데다 갖다 놨으면 또 이쪽도 많이 범위가 되겠죠. 어쨌든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먼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푸틴 대통령이 이쪽에 가서 또 뭐 군복 입고 뭐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이 야 거기 우리 건데 너네가 2차 대전 때 뺏은 거임,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 또 아 여기 뭐 북한이랑,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뭔가 꿈틀꿈틀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하지만은 뭔가 우크라이나와 북한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제 세력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전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것처럼 해서 이 북한이 이쪽에 야 쟤네들이 우리 쳐들어올지도 몰라라는 위협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트럼프는 야 우리 팀 스피리트, 그게 이제 이름이 을지 모시기가 원래 옛날에 팀 스피리트였다고 하더라고요. 팀 스피리트라는 훈련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 이제 북한이 막 기분 나쁘니까 또 트럼프가 안 한다고. 근데 사실은 원래 그거 줄이기로 해서 트럼프는 야 그거 돈 비싼데 왜, 원래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예정되어 있던 거를, 요거를 트럼프가 얘기한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제 생각에는 첫째, 일단 북한에 대해서 당근은 뭐예요? 야,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뭔가 채찍이 될 만한 거를 자기네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말 채찍이라도. 말로만 하는 당근이든 말로만 하는 채찍이든 어쨌든 일단 당근을 던진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 봐서 또 채찍을 던지겠죠. 뭔가 위협적인 말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시발점은 이거입니다. 1600km 베이징까지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순항미사일 쏠 수 있는 그런 발사대를 여기다 갖다 놨다는 게 최초 시발점이었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